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는 제2공항과 4.3 해결 등 주요 공약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제2공항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2공항 조속 추진을 내건 허양진 후보의 공약이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는 오 후보에게 분명한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답답해서요. 지금 저 허양진 후보한테 후보의 말씀을 더 답답해하시죠. 찬성이냐 반대냐를 자꾸 지금 도민들이 알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갈등이 해결되면 결정하죠. 갈등이 해결 안 되잖아요. 불명하게.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허양진 후보께서 얘기하는 포용적 정책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쟁점은 4.3 문제로 옮겨붙었습니다. 오 후보는 4.3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며 이미 책정된 보상금 9천만 원 이외에도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길을 열어놨다고 주장했고, 허 후보는 애초에 대법원 판례 기준인 1억 3천만 원으로 정했어야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유족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를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즉 대법원 판결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법안을 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이름으로. 네, 그 네, 1억 3,200만 원을 거기 반영하도록 했는데 오영훈 후보께서 9천만 원으로 그걸 합의한 거 아닙니까? 오영훈 후보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허양진 후보는 오 후보가 서귀포시에 도지사 집무실을 설치해 제왕적 도지사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공약드린 것은 2년 내 주민투표를 통해서 2026년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지사 집무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서귀포 시장한테 권한 위임하고 서귀포 시장에게 예산권도 주고 인사권도 주고 해야 더 자치단체가 발전하는 거고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는 건데, 두 후보는 양돈단지 집적화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놓고도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불꽃 튀는 토론 대결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제주시 동문교차로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4.3 청산의 역사를 만든 오영훈 도지사 후보가 제주의 미래를 여는데 모든 것을 쏟아넣을 것이라며, 김한규 국회의원 후보는 미래의 전국적 인물로 키워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허양진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면 5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고 현 공항의 포화 문제도 해결된다며 물류 중심 공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에서도 이 3명의 후보가 공약과 현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김우남 후보를 향한 사퇴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에서도 지역구와 인접한 제2공항 건설이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제2공항 결정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공보물을 보면 제2공항 조속 추진이라고만 나와 있고 평소 얘기하시던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취하실 예정인가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여론조사 방식,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부상일 후보의 공약인 사라봉 산책로 도우미 배치 공약을 놓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역구는 제주시 을이지만 그러면 1차 사람 농수 안 하면 제주시 을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공약이 너무 파퓰리즘에 좀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게 아마
포퓰리즘의 그 의미를 잘못 알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기조연설부터 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향해 전략공천을 비판한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사퇴설 공방에 몰렸습니다. 우리 김우남 후보님께서 조만간 사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경위에서 이런 소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후보님 사퇴를 고려하고 계신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 김한규 후보처럼 무능한 후보 경선을 하는데 네. 왜 제가 사퇴를 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 이건 부상일로 보고 사퇴하라고 하고 나보고 사퇴하라고 하면 그러면 혼자 정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김우남 후보의 사퇴설을 직접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김우남 후보에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밝히지 않으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우남 후보를 비방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안과 공약,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후보들은 모레 제주 MBC 등 언론사사 초청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열띤 토론회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도의원이 역대 최다로 늘어나면서 어떤 정당이 얼마나 의석을 확보할지도 관심거리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구도 속에 이 군소 정당들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들의 토론회. 가장 큰 쟁점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이었습니다. 정당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저마다 제2공항 찬반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충분한 수기 과정을 도민들과 함께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주민 투표 같은 경우 이런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 항공 수요를 분산하고 공항 복합 도시를 조성해 제2공항 건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거를 왜 엎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 정수가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면서 비례대표도 7석에서 8석으로 늘었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은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로 배분되며 득표율이 최소 5% 이상 되는 정당만 대상입니다. 최근 제주 MBC 등 언론 사사 여론조사에서 나온 정당 지지도를 득표율이라고 가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석, 국민의힘 3석, 정의당은 1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소수 정당들도 의석을 확보하려면 정당 투표에서 최소 10% 이상 득표해야 돼 비례대표 득표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교육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을 소개하고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현역 교육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신인들인 강권식 후보와 오승식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서귀포시 동부선거구를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위원 선거구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학교만 30여 곳이 넘는 데다 아이비 교육도 처음 도입돼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역인 5대의 교육위원이 불출마하면서 강권식 후보와 오승식 후보가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강권식 후보는 제주 영송학교 교장과 제주도 특수교육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일반 학교는 물론 특수학교 등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생들의 어떤 그 열악한 환경과 학생들의 어려운 그 어떤 학교 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강권식 후보는 특수교육 실무원 증원과 통학 차량 리프트 설치, 남원 지역 체육고등학교 설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교육 활동을 위해서 특수교육 실무원을 증원과 그다음에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리프트 차량을 반드시 실현해서 학생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후보는 서귀포여고 교장과 제주도 교육청 교육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학교 현장의 경험과 제주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국장을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도 알고 있고 그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경험과 열정을 모두어서 서귀포 교육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오승식 후보는 돌봄교사 증원과 돌봄교실의 시설 확충, 남원읍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미래교육 선도지구 지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금 돌봄의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급 차원에서 보면 시설도 모자라고 선생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해서 원하는 사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표성과 성산 지역의 아이비 교육과 관련해서는 강권식 후보는 아이비 교육 특구 조성을, 오승식 후보도 창의융합교육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 모두 풍부한 교육 경력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을 약속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서귀포 지역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1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459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3만 3,300여 명이며 1,900여 명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 수가 줄면서 오는 30일부터 제5생활치료센터와 준중증 병상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단 기간에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내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단 기간이었던 지난 2018년보다 하루 빠른 지난 20일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늘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로 폭주하던 10대가 순찰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는 제주 MC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경찰이 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며 국민의힘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야산에서 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주 가족과 제주에 왔고 지난 22일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됐었는데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국민의힘 계룡시장 후보로 공천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제주 지역 레미콘 운송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제주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과 전국 레미콘 운송노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도내 22개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과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장 두 곳은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크다며 운영을 중단해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